최근 일본 열도가 심상치 않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죠. 또 평범한 지진인가 하고 넘기기엔 데이터가 무섭습니다. 단순한 미동이 아닌 주민들을 깨우는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의 지각을 지탱하는 척추들이 연쇄 반응을 시작한 겁니다. 계측기에 찍히는 숫자들이 일제히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옆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우리도 조금 긴장은 되는데요. 현지 뉴스 화면에서는 연일 긴급 지진 속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재난 알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댑니다. 주민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거대한 충격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지금 일본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핵심적인 특이사항 몇 가지만 모아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지난 5월 15일 밤 일본 동북부 앞바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강진.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최대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선반에 물건이 떨어지고 벽에 균열이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남아있는 곳이기에 공포는 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이오지마 근해에서도 규모 6.0의 강진이 터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규모 6급 이상의 강진이 무려 2차례나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바로 전날인 5월 14일 새벽에는 더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와떼현 내륙 북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지진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죠. 새벽 5시 정각을 시작으로 단 몇 분 간격으로 연쇄 폭발하듯 흔들렸습니다. 해역이 아니라 내륙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이와떼현뿐만 아니라 아오모리, 미야기 등 동북권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여기에 기수도 기우현 시다지방, 오사카 북부까지 구마모토와 오키나와 남쪽 섬 지역까지 일본 전역이 타깃됐습니다. 마치 일본 열도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듯한 형국입니다. 물론 일본 기상청은 즉각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위험이 급상승했다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말이죠. 정례적인 평가일 뿐 대지진 임박 경고는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쇄 강진들은 일본 대중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거대한 공포를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지진 뉴스가 터질 때마다 일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이름, 바로 일본의 상징이자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후지산입니다. 이번 연속 지진들이 혹시 후지산과 연결된 건 아닐까? 일본 인터넷과 SNS는 이미 이 질문과 우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활화산이니까요. 현재 공식적인 후지산의 분화 경계 레벨은 1단계입니다. 일본 기상청 역시 현재 화산 활동은 조용하며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당장 내일 폭발한다는 자극적인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징후가 없다는 오피셜 발표에도 왜 사람들은 이토록 불안해할까요? 그 답은 일본의 역사 속에 아주 잔혹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약 300년 전, 아니 정확히는 지금으로부터 319년 전 일본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때는 1707년, 일본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은 호에이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은 단순한 강진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재앙이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상징이었던 후지산이 대분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에서 큰 지진 소식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후지산을 함께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지금 후지산이 곧바로 분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1707년의 기록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일본에서 지진과 화산은 완전히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엄청난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처참하게 뒤흔들고 지나간 바로 그 직후 잠잠했던 후지산이 갑자기 엄청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호에이 대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지진의 강력한 충격이 화산 및 마그마방을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쏟아진 화산재는 당시 수도였던 에도, 지금의 도쿄를
암흑으로 만들었죠. 일본인들이 강진 목록을 보며 후지산을 떠올리는 건 착각이 아닙니다. 유전자 각인처럼 새겨진 역사적 팩트이자 대재앙의 기억 때문입니다. 지진과 화산은 따로 움직이는 독립된 리스크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판 구조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시스템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후지산이 터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산재가 도쿄권을 마비시키는 순간 일본의 모든 기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공포 조정이 아닌 지금 땅 밑에서 흐르는 진짜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미야기현 앞바다입니다. 5월 15일 밤 8시 22분경 일본 동북부 해역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진원은 미야기현 앞바다, 규모는 발표 기준에 따라 6.3에서 6.4, 깊이는 약 46에서 50km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중규모 지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감 흔들림이었습니다. 미야기현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5약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5약은 집안에 있던 사람이 강한 공포를 느끼고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은 이 가구들이 막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죠. 실제로 이시노마키시, 도메시, 오사키시에서 진도 5약이 기록됐고 주변 지역에서도 진도 4의 강한 흔들림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즉시 긴급 지진 속보를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쓰나미 우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동북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바다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불안을 떠올리게 한 지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상흔이 아직 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 이후 곧바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끝났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큰 지진이 발생한 뒤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10에서 20%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상청은 강한 흔들림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약 수준의 흔들림에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야기현 앞바다 지진은 규모 6.3, 진원의 깊이는 약 50km였습니다. 쓰나미 경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진도 5약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도메시, 오사키시에서는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고 밤 시간대 긴급 지진 속보까지 울렸습니다. 그런데 미야기현 앞바다 지진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일본 남쪽 바다에서도 또 하나의 규모 6급 지진이 있었습니다. 5월 15일 새벽 0시 34분경 도쿄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이오지마 근해에서 규모 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0km,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다행히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최대 진도는 3에 그쳤고 쓰나미 우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날 밤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6급 지진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사이에 일본 주변 해역에서 규모 6급 지진이 2차례, 이것만으로 대지진이나 화산 분화를 예고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열도 주변의 바다 밑에서 강한 지각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오지마 주변은 화산섬과 해저 화산이 이어지는 해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지진은 단순한 해저 지진일까? 아니면 일본 남쪽 화산대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번 이오지마 근해 지진이 특정 화산 분화의 전조라는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진과 화산이 함께 움직이는 나라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오지마 근해의 규모 6 지진 역시 그냥 숫자 하나로만 넘기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후지산은 안정적인 상태, 난카이 트로프도 특별한 공식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계속 불안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기상청의 공식 발표와 관측 자료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일본 지진과 후지산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